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문가로 한 30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분야가 명확히 현재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크게 미세먼지 특성화 대학원이라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는 와, 미세먼지 분야에는 최고 전문가라고 이제 지칭이 되고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학위를 받고 석사, 박사를 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미세먼지 분야에는 최고의 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 이번에는 고대하고 건대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믹싱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 레벨업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서 연구교수도 오래 했고, 여기서 강연을 그동안 하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세먼지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학문으로 나와 있는 게 예전에 저는 반도체 클린룸이라는 거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간이 돼야 돼. 그 공간에는 온도, 습도, 정전기, 진동,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소음, 온습도는 기본이고 이러한 수많은 조건들 그리고 파티클 예를 들어서 조도, 룩스 이거 우리가 보통 반도체는 한 650, 850 룩스 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제조 공정에서 가능했어. 그러니까 그러한 제조 생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 클린룸이라는 게 예전에는 학문이 없었어. 다 외국에서 우리도 이제 받아들였던 것도 많아. 지금은 최고의 기술이 됐지만. 근데 지금 미세먼지라는 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만 다루는 학문이 없었어. 그럼 미세먼지? 당연히 공장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연료들이 공기와 접하면서 많은 유해가스가 생기겠지? 근데 그게 미세먼지 어쩌라고?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막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하고의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문으로까지 번졌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응용이에요. 요새는 융합이에요.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내가 반도체 공간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건축이야. 나는 전기야. 나는 자동 제어야. 나는 AI 전문이야. 등등등 업종이 다 있죠. 거기는 화공과 출신, 기계공학과 출신, 건축과, 토목과, 전기과, 자동 제어과 전체가 다 한 팀이 돼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해.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온도만 떨어져도 제품은 불량이야. 예를 들어서 또 기류가 막 흔들려. 그러면 이 기류 속에는 먼지가 이게 어디로 분산이 될 줄 몰라. 그러니까 정압을 그대로 유지해서 위에서 필터해서 걸쳐줄 수 있도록 해야 돼. 요거는 또 공조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미세먼지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유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진행을 이렇게 나가느냐면 기후 아까 말씀드렸 올 겨울에 추워. 당장 추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난방이야. 난방을 하면 난방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보일러죠. 보일러를 떼야 돼. 근데 보일러는 뭘로 들어가? 전기나 가스로 들어가, 그죠? 그러면 연료가 그만큼 많이 가. 그러면 이게 태워서 열을 발생한 열을 아파트에 우리가 온열, 예를 들어서 급탕도 보내고 난방 코일에 난방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난방을 보내고 나서 그 연소가 되고 나서 굴뚝으로 나가는 것은 또 매연이야,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CO2야. CO2. 그게 탄소예요. 이렇다 보면 그러면 그 매연이 분산이 대기권에서 그대로 이 안에서 멈춰져 있어. 그럼 뿌해. 지금 우리가 겨울철 되면 중국에서 넘어온 것 때문에 너무 더 심하다 해서 겨울철 더 많죠. 그죠? 봄에는 황사현상, 겨울에는 난방에서 이런 것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특성화대학원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그런 다양한 학문적인 것들을 다 응용을 해서 융합을 시켜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의 방향도 단순히 미세먼지 그냥 이거 우리가 컨트롤을 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전열 교환 장치를 틀어서 환기를 시키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것은 아까 우리 탄소 중립이라는 것처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큰 메커니즘이에요.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발생한 것을 흡입해서 흡수를 해서 떨어뜨리는 방법. 자, 그럼 이 두 가지 큰 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발생을 줄인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대로 여름철에 또 겨울철에 난방이나 냉방을 줄이면 탄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가는데 탄소 배출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기후위기로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농촌에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와. 가뭄이 계속돼. 두 번째, 축산 농가에서는 더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또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물도 계속 해줘야 되고 가축들이 번식이 안 돼. 우유 짜는 그 젖소들은 우유가 나오질 않거나 많은 폐사가 돼. 이런 현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가격이 올라가겠죠. 우리 어제도 삼겹살 3명이 삼겹살을 먹는데요. 계산할 때 보니까 16만 원이 나와. 3명이 소주 딱 3병 먹었거든? 왜 이래? 예전에는 우리 그냥, 우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한 게, 인사였었는데, 이거 등심 먹는 값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싶어. 소주 하나에 6,000원 하죠, 그죠? 그랬더니 요새 모 술집에서는 소주 무한정, 이런 집이 있어. 거기 또 대박나. 근데 고기값이 무지하게 비싸 또.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기후위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야, 수산. 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을에는 뭐가 유명해요? 전어. 전어 드셔보셨어요, 지금? 올가을에 못 드셨죠? 어제 매스컴 나왔죠? 전어가 없어. 전어가 양식이 한데 잡히질 않아. 있어야 내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 못 먹는 어종, 어떤 이런 열대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상기후 피해, 아까 얘기한 건강하고에 연관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런 기후변화라는 것들도 이 엄청난 사회적 손실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바로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온열 환자야, 그렇다 쳐. 온열 환자도 여러분, 지금 평택에, 우리 경기도 평택에 제가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특강을 많이 해요. 다음 주에도 거기를 가서 그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는데, 평택에 가면요, 장관이 벌어져, 장관. 장관이 뭐냐면, 여름에 보통 프로젝트 하나, 공장 하나에 프로젝트가 막 쓰면은 3만 명에서 4만 명 근로자들이 들어가요. 사이트에. 거기에는 전 해당되는 공종들의 인원 투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4만 명들이 식사를 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아까 그 더위, 아까 가장 온열 환자가 어디에서 가장 많았어요? 실외에서 많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땡볕에서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3, 4만 명이 휴식할 데가 없잖아. 그럼 현장에서는 어디 안전 때문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나와. 나오면 어디야? 도로야, 도로. 도로변에 쫙 가서 누워서 잠깐 한 2, 30분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그 휴식을 하고 다시 조업을 시작을 했을 때 쾌적한 날씨, 지금같이 이런 가을날에 얼마나 지금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죠. 얼마나 일하기도 좋아. 삽질도 할 수도 있고 이 생산성이지, 즉 올라가는데 그런 여름에는 노동 생산성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전력 소비량이 사상 최고라고 했었죠. 더우니까. 왜? 밤새 틀고 자니까 에어컨을. 그게 이제 현상이고. 그러면 에어컨을 아까 얘기했죠.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기 생산하려면 뭘로 해요? 다 모든 게 이제 에너지 연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의 가격 상승, 또 하나 대기오염 물질, 여러분이 지금 우려하고 연구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 균열, 산불로 해서 사회적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온도가 올여름 너무 높았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뭐 전기료가 많이 나왔어,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전문가 활동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선제적으로? 그걸 뒤에 한번 알아보고, WHO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온열 환자로 해서 10만 명이 매년 사망을 하는데 2030년이 되면은 3배, 30만 명이 매년 사망이 일어날 것이다. 온열 환자 증가와 함께 사망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겠지 하는 게 우리 50이 아니라 한 60대 주부들 대상으로 제가 뭐 송파구청이나 각 구청에 가서 이 시민 강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다들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는 어떤 변화가 있나, 요건 서울시 자료를 제가 응용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보면은 요런 온도 상승이 이렇게 한 10년 터울로 해서 한 2.1%가 됐고 강수량도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후반 쭉 가다 보면 4도씨 이상 상승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유엔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이 몇 도가 상승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대 온도가 몇 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매스컴 통해서 이게 들은 게? 여러분들은 방송을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봐요? 내가 묻는 방송들은 하나도 여러분들 귀에 눈에 안 들어가고 어떤 거를 봐요? 나도 그것 좀 보게. 뭐 봐요? 빨리 얘기해봐. TV, 아니, 이거 TV도 관계없어. 우리 와이파이 딱 해갖고, 우리 이 모바일로 해도 어떤 걸 많이 봐요? 유튜브.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서도 관심 가는 거 있잖아. 요새 요리하는 게 뭐지?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보나? 저런 건 그냥 관심이 남의 얘기지. 어떻게 했지 저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볼까? 유튜브를 하려면 막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데, 사실 저는 아까 중국에 내가 2002년도부터 갔었어요. 그때 가게 된 배경도 LG에 있는데 주재원으로 나가라는 거야. 근데 22년 전이잖아. 그때 중국은 그때 당시에 제가 LG에 있으면서 모 대학의 겸임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LCD 반도체 경기가 호황해갖고 연봉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중국을 가라잖아? 고민을 했어. 근데 고민을 싹 하다가 우리 이제 본사의 임원이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과장 시절이었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꼭 가야 되는 회사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저의 자유권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막 웃어. 근데 회사 조직인데 그게 어디 있겠어. 직장 생활에서 아시잖아, 그죠? 가라면 가야지. 나는 이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던져봤는데, 그래 놓고 내가 딱 조건을 제시했어.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제 개인 시간을 주십시오. 딱 했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집에서 경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어. 그렇잖아요. 지금 경서가 30살이니까 그때 22년 전이니까. 그죠? 나이가 나오죠? 이거 녹화까지 됐는데 경서한테 혼나놨다, 이제. 거기를 다 갔어, 가족들도.
경서울에서 유치원, 아들이 2살 터울인데 얘가 유치원 다니고 경서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중국 초등학교. 그래서 갔는데 어쨌든 뭐 이 별 얘기를 다 하네. 예.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지? 유튜브. 그래서 쭉 해서 거기서 한 십몇 년을 살다가 내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있다가 또 제가 삼성에 스카웃이 돼서 삼성에 있다가 이제 모대학에 이제 전임으로 갔다가 이제 중국에 그 국영그룹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갔는데 중국에서 다시 생활을 하니까 그때는 언어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색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근데 그때 막 봄 불었던 게 이제 유튜브가 막 나올 때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유튜브를 그럼 어떻게 재미있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참 개그맨들은 대단해. 내가 조용구라고 뭐 여러분들 조용구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개그맨인데 우리 골프 대회를 가면 입이 잠깐 닫혀 있질 않아. 그냥 뭐 아무나 보고도 막 이래. 그러니까 그 DNA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재미있게 하려니까 도대체 어떻게 재미있게 해.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사실적 근거, 기껏해야 중국 식당에서 특이한 거 나오면 요거 설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특이한 거라고 했지만 보는 사람은 재미되게 없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한 200명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한 1200명이 아니고 120명밖에 안 돼. 이따가 돌아가고 나면 원박사 TV를 딱 유튜브 들어가서 재미없어도 일단은 거기 딱 이렇게 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올려줄 테니까 이제. 그리고 아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는 뭐를 관심 있게 볼까 나는 이제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5시 반, 6시에 딱 있나면 TV를 그냥 딱 틀어. 저 핸드폰으로 딱 TV를 하면 그걸 뭐라 그래. MBN이나 우리 그 방송이 있죠? 정치 방송, 채널 A니 이런 거 딱 틀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근데 세상이 다 정치 얘기밖에 없어. 이제 이런 거 그냥 귀에다 틀어놓고, 지금 보지 마. 아이씨. 거기 구독만 해줘. 어쨌든,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가 아까 뭐 질문했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그래, 지구의 온도가 몇 도가 가면 지금 심각하다 해서 매번 매스컴 나오는데, 그거, 3도? 아니, 질러 그냥 이렇게 3도가 될 수도 있고, 4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빨리빨리 또, 0.5도, 또, 2도, 1도, 1.5도. 야, 여기 정답이 다 들어있어.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는 2도 이상이 되면 어마어마한 재해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모든 전 국가에서는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현재 세계적인 미션이에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자, 그럼 1인당 탄소 배출 이거 얘기 안 해도 우리나라 또 국가 이 대기질로 봤을 때 18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 될 것 같아요? 나쁜 숫자 1부터 180개 국가 중에 순서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됐을 것 같아? 대기질이 나쁜 순서가? 180개국 중에? 미세먼지 최고 전문가들이니까 얘기해 줘봐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10위권이면은 우리가 한 10위 정도로 좋다? 나쁘다? 그 정도일까? 저 아프리카도 있고, 저 중동도 있고 그런데. 응? 정답이야. 173이야. 그러니까 7위야, 7위. 그죠? 나쁜 순 밑에서 꼴찌에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대학원이라는 이 최고의 전문가 양성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우리나라 이거 심각한 거지. 대기질이 180개국 중에 173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1이 많을 거죠. 그죠?
일이 많겠지. 근데 그 일은 단순히 그냥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이제 다양한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저같이 학교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업에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또 해외에서도 있었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연구가 돼. 연구도 되고, 공부도 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회에서 포럼을 할 때도 저는 누구하고도 얘기를 해. 교수들 집단이다. 그럼 교수들이 실무에 대해서는 또 몰라, 잘.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산업 현장하고 이론하고 안 맞아. 그럼 저는 그때는 산업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고, 반대로 우리 학술적인 입장에서 산업체에서 싹 얘기할 때는 저도 산업체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이런 시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설은 됐는데, 네, 오늘은 그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만약에 다음 기회에 또 강연 시간이 있으면 그걸 내가 준비를 해올 텐데, 그게 뭐냐면,